회식 자리, 술에 취한 정진욱 중사가 대놓고 소리친다. 여자 주제에 운전은 왜 해? 그냥 행정병이나 하지.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나연에게 집중된다. 나연은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비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의 등 뒤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육군 제15수송 지원중대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부대 전체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죠. 강나연 중위는 다른 장교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부대 차량들을 점검하는 것이 일과입니다. 39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한 군복 차림에 늘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는 나연은 부대 내에서도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이상 없습니다. 나연이 차량 점검 일지에 깔끔한 글씨로 기록을 남깁니다. 15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녀에게 책임감이란 선택이 아닌 의무였죠.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따라 군에 입대했지만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시선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차량 점검을 마치고 나면 나연은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시선들을 견뎌내야 할까요? 부대 내 몇몇 남군들, 특히 정진욱 중사는 나연을 못마땅해 합니다. 45세의 정 중사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고참이었지만 여군 장교가 자신보다 높은 계급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그는 종종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나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부대 내 흡연실에서 혹은 저녁 시간 동료들과의 사석에서 정 중사의 불만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수송 임무를 한다고 난리야. 그냥 뒤에서 서류나 정리하면 될 텐데. 정 중사의 이런 중얼거림은 부대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연은 이런 시선들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왔죠.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나연의 하루는 새벽 차량 점검으로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송 계획 수립부터 운전병들의 교육, 차량 정비 감독까지 모든 일을 꼼꼼히 챙겼죠. 동료 장교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마다 나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부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 회식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상급자들의 친목 도모가 주된 목적이었죠. 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권하는 선배들의 권유를 정중히 받으며 적당한 선에서 응답하고 있었죠. 회식 자리에서도 나연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또 다른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정진욱 중사가 술 기운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군대 참 이상해졌어. 여자들까지 운전대 잡고 다니니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어색한 웃음을 짓는 가운데 정 중사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에는 평소 억눌러 왔던 불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죠. 여자 주제에 운전은 왜 해? 그냥 행정병이나 하지. 정 중사의 말이 식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순간 좌석이 조용해졌죠. 젓가락 소리마저 멈춘 채 모든 시선이 나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아무 말 없이 앞에 놓인 술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죠.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술을 마신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나연이 회식 자리를 떠납니다. 나연이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여자는 여자네. 한마디만 해도 도망가 버리고. 정중사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나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15년간 수없이 들어온 그런 말들에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나연은 침대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전역할 때까지 입으셨던 그 군복은 이제 나연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죠.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다. 그 말씀이 지금도 나연의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회식에서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죠. 차량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하늘이 어둡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후부터 강한 비가 내릴 거라고 했었죠.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하네요. 동료 장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산악훈련 나간 부대들 걱정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위험할 텐데요. 실제로 일소대는 어제부터 이틀간의 산악훈련을 위해 부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져서 오후 이 시경에는 폭우로 변했죠.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산악훈련 지역의 기상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중위님, 이 정도 비면 훈련 중단하고 복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하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연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훈련 일정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죠. 일소대장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차량을 준비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 갑자기 부대 내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무전기에 귀를 기울였죠. 곧이어 작전 상황실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산악훈련 중이던 일소대에서 낙뢰 사고 발생. 병사 1명 심정지 상태. 즉시 응급수속 및 의료진 파견 요청. 순간 사무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심정지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나연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대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한 상태였고 의료진과 구조팀이 이미 집결해 있었습니다. 지금 즉시 출동해야 합니다. 지휘 차량과 응급수송 트럭 2대가 필요해요.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평소 수송 트럭을 담당하던 김일병이 하필이면 오늘 아침부터 감기 몸살로 당직실에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대체 운전병은 없나요? 대대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운전병들은 모두 각자의 임무에 투입된 상황이었고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연이 조용히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저 출동하겠습니다. 차량 점검 완료돼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죠. 대대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여군 장교가 직접 위험한 응급수송 임무에 나서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했죠. 바로 그때 정진욱 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대대장님. 폭우 속의 산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나 해요? 정 중사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회식에서의 일이 떠오르면서 그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죠. 지금 상황에서 성별이 중요한가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나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 중사는 계속 반대 의견을 피력했죠. 산악도로는 평소에도 위험한데 이런 폭우 속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대대장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상황실에서 또 다른 긴급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심폐소생술 진행 중이지만 즉시 병원 이송 필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연은 대답 대신 차량 키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망설임 없이 수송 트럭으로 향했죠. 의무병 2명이 응급 장비를 들고 뒤따라왔습니다. 중위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의무병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연은 이미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병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출발합시다. 나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트럭이 부대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폭우가 앞유리를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가시거리는 불과 몇 미터에 불과했고 도로는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죠. 뒤에서 지휘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앞서가는 나연의 트럭만이 환자에게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나연은 핸들을 꽉 잡고 위험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산악도로로 접어들자마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평소에도 구불구불한 길이었는데 폭우로 인해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고 진흙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나연은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돌렸지만 쏟아지는 빗물 때문에 가시거리는 10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중위님, 속도를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동승한 의무병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량이 커브를 돌 때마다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고 한쪽은 절벽인 산길에서 이런 운전은 정말 위험했죠. 하지만 나연은 오히려 더욱 집중했습니다. 지금 그 병사는 기다릴 여유도 없어요. 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5년간의 운전 경험이 이런 순간을 위해 있었다는 듯이 손은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있었죠. 비록 위험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생각하면 한 분 한 초라도 빨리 도착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앞쪽 커브에서 트럭 뒷바퀴가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차량이 도로 중앙선을 넘어갈 뻔했지만 나연은 침착하게 핸들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차량을 바로잡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핸들을 꽉 잡은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거친 핸들에 손바닥이 쓸리면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죠. 중위님, 손에서 피가. 의무병이 놀라며 말했지만 나연은 핸들에서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량은 빗길을 달리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피가 흘러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야 해요. 나연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아픈 것보다는 환자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더 컸죠. 뒤에서 따라오는 지휘 차량과의 거리도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휘 차량은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지만 나연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앞서 가야 했습니다. 산 중턱을 지나면서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고 번개가 순간순간 어둠을 밝혔죠. 그럴 때마다 의무병들은 깜짝깜짝 놀라며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이런 날씨에 낙뢰 사고가 났다니 정말 운이 없었네요. 한 의무병이 중얼거렸습니다.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예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훈련 중이던 병사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텐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길이 더욱 가팔라지면서 차량의 엔진음도 거세졌습니다. 나연은 기어를 적절히 조작하며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전했죠. 평소 차량 정비에 신경 썼던 덕분에 엔진 상태는 양호했지만 이런 악천후 속에서는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중위님, 우리 이대로 가는 거 맞죠? 의무병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량이 또 한 번 미끄러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렸거든요. 나연은 다시 한번 차량을 바로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실제로 훈련장까지는 이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죠. 가장 가파르고 커브가 많은 길이었거든요. 나연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모두 동원해서 신중하게 운전했습니다. 마침내 훈련장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일소대원들이 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환자는 천막 안에 누워 있었고 소대장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환자 가까이에 차량을 정확히 세웠습니다. 의무병님들, 빨리요. 나연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습니다. 의무병들도 재빨리 응급 장비를 들고 환자에게 달려갔죠. 환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다행히 심폐소생술 덕분에 맥박은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무병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소대원들이 함께 환자를 들것에 옮겨 실었고 나연은 다시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환자를 트럭에 안전하게 싣고 나서 나연은 다시 위험한 산길을 되돌아 내려가야 했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운전해야 했죠. 뒤에서 의무병이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응급처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합니다. 의무병의 말에 나연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생명을 싣고 달리는 이 순간이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욱 위험했습니다. 환자를 태운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천천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나연은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활용하며 조심스럽게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뒤에서 의무병이 계속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며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어요. 호흡도 불규칙합니다. 의무병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연은 뒷거울로 환자를 태운 들것을 확인했죠. 젊은 병사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말이죠.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의무병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20분 정도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나연이 대답하며 핸들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상처난 손에서 피가 핸들에 묻어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환자가 우선이었죠. 드디어 산길을 빠져나와 평지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커브와 경사가 없어서 운전하기는 훨씬 수월해졌죠. 나연은 안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속도를 높였습니다. 도로 위에 고인 물 때문에 차량이 튀는 소리가 났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중위님, 손 괜찮으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데. 의무병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가 먼저예요. 제 손은 나중에 치료하면 됩니다. 실제로 손은 아팠지만
1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보다 더한 고통도 견뎌본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나연의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과연 이 병사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금은 운전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앞에 병원 표지판이 보여요. 의무병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멀리서 군병원의 빨간 십자가 표시가 보였죠. 나연은 마지막 힘을 내어 병원 응급실 앞에 정확히 차량을 세웠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은 의료진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환자 이송 완료했습니다. 나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의료진들이 재빨리 환자를 응급실로 옮겨갔고 곧이어 본격적인 응급치료가 시작되었죠. 나연은 차에서 내려 물에 젖은 채로 응급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무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고 나연은 복도 한편에 주저앉아 기다렸습니다. 젖은 군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환자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죠.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다행히 심폐소생술이 효과가 있었고 지금은 맥박이 안정되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지금까지 참아왔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려나온 거죠. 나연은 조용히 의무실 복도 의자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단순한 수송 임무만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 의무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진욱 중사가 황급히 들어오고 있었죠. 뒤이어 대대장과 다른 간부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대대장은 이미 상황 보고를 받고 병원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대장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빠른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 덕분이었습니다. 의사의 대답을 들은 대대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그때 대대장의 시선이 나연에게 향했습니다. 물에 젖은 군복, 피가 묻은 손, 그리고 지친 얼굴을 한 나연의 모습을 보더니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누가 그 빗속을 뚫고 병사를 살렸다고 했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진욱 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라서 부끄러웠던 거죠. 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대장에게 경례했습니다. 강나연 중위, 임무 완수했습니다. 간단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대대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나연이 보여준 모습은 단순히 임무 수행을 넘어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었거든요. 의사가 나연의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중위님도 손 치료받으셔야겠네요. 상처가 꽤 깊어 보입니다. 그제야 나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핸들을 잡느라 생긴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나고 있었죠. 하지만 환자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는 자신도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부대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시간이라 복도에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찬 모습을 보였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았죠. 나연은 손에 하얀 붕대를 감은 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깊지 않은 상처라고 했지만 며칠 동안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었죠. 정진욱 중사는 나연보다 먼저 부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주저앉았죠.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켰다가 껐다가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자 주제에 운전은 왜 해? 어제 회식에서 했던 그 말이 지금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정 중사는 결국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죠.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자신이 오늘 한 젊은 여군 장교에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되고 선임 부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괜찮아? 선임은 정 중사의 복잡한 심정을 알고 있었죠. 부대 내에서 정 중사가 나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오늘 일로 많이 충격받았지? 정진욱 중사는 대답 대신 또 다른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선임,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틀렸나요? 선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너 그 여자애 너무 깐 거 아니냐? 오늘 완전군 전체를 구했잖아. 아니에요. 여자 운전병이라니? 그건 그냥 운 좋은 거예요. 정 중사가 고집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오늘 나연이 보여준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나서는 모습, 환자를 위해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았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운이라고? 그런 폭우 속에서 산길을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게 운이라고 생각해? 선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오늘 그 애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정 중사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자존심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있었죠. 20년 넘게 쌓아온 군 생활의 경험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도 여자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건 맞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정 중사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컴퓨터를 켜서 부대 내부망에 접속했는데 메인 화면에 큰 기사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군 장교의 신속한 판단으로 병사 생명 구함이라는 제목과 함께 나연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었죠.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어제 있었던 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폭우 속 응급 수송 상황, 위험한 산길 운전,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구한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기사 말미에는 대대장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나연 중위의 용기와 판단력이 아니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번 일은 성별을 떠나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대대장의 말을 읽는 순간 정 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 중사는 마우스를 꽉 잡고 화면을 내려쳤습니다. 모니터가 흔들리면서 화면이 깜빡거렸죠. 치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그 여군 장교가 이제 부대 전체의 영웅이 되어버린 겁니다. 복도에서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강중희님 정말 대단했지? 그 빗속에서 어떻게 그런 운전을 할 수 있었을까? 역시 실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정 중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도 어제 일이 화제였습니다. 평소 나연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던 일부 사람들마저도 이번 일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였죠. 여자든 남자든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부끄럽네. 정 중사는 식당에서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밥맛이 없었습니다. 자신만 혼자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동료들은 모두 나연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신만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상급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함께 나연의 공로를 치하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정 중사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더욱 착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저녁 무렵 정 중사는 혼자 부대 뒤편 흡연 구역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제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죠. 그때 멀리서 나연이 차량 점검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도 여전히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 중사는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틀렸던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어제 일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나연이 정말로 생명을 구했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연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것은 물론이고 여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죠. 복도에서 나연과 마주치는 후배들은 예전보다 더욱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동료 장교들도 그녀의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대대장실로 호출을 받은 나연은 조금 긴장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대대장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연은 정중하게 들어가 경례를 했죠. 대대장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나연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대대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연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대대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죠. 이번에 너 아니었으면 우리 부대 사망자 하나 나올 뻔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그런 위험한 날씨에 말이죠. 대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나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공로 표창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네요. 나연은 조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대대장님,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대대장이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 보여주세요. 후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대대장실을 나온 나연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정말 특별한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는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확실한 건 그 순간 환자를 구해야겠다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부대 내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나연을 불편해했습니다. 특히 일부 고참 부사관들은 여군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죠. 요즘 여군들 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한 번 일 잘했다고 난리네. 이런 수군거림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대원들은 나연의 행동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은 저도 나중에 나연 중위님 같은 장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기도 했죠.
나연의 이야기는 부대 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나연은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가끔씩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 통증보다는 마음의 무게가 더 컸습니다. 과연 자신이 아버지가 원했던 군인이 되고 있는 걸까요? 나연은 침대 옆 서랍에서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입으셨던 그 군복은 여전히 군인다운 품위를 간직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은 화려한 공로보다는 묵묵한 헌신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 저 조금은 괜찮은 군인이 돼가고 있는 걸까요? 나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군복을 바라보며 어릴 적 추억이 떠올랐죠.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집에 돌아오시던 모습, 그리고 우리 딸도 언젠가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시던 따뜻한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연이 물어보니 후배 장교입니다라는 대답이 들려왔죠. 문을 열어보니 최근에 부임한 젊은 여군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런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무슨 일이에요? 나연이 후배를 맞아들이며 물었죠. 선배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후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부대 내 여군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도 더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어요. 나연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여군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게 바로 대단한 거예요. 선배님처럼 자연스럽게 임무에 임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돼요. 두 사람은 한동안 여군으로서의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동안은 그저 혼자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어려움을 겪는 후배들이 있었던 겁니다. 선배님, 앞으로도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후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연은 그제야 자신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후배가 떠나고 난 후 나연은 다시 아버지의 군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었죠.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걷고 있는 길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나연은 부대 회의실에서 차량 운행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붕대는 이제 얇은 반창고로 바뀌어 있었지만 여전히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죠.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환자를 구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망설이지 않겠다는 다짐도 새로워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정진욱 중사가 서 있었죠. 평소 당당했던 그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주눅이 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정 중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연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고 그를 바라봤죠. 일주일 전 회식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지만 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나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정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회의실 문을 닫고 나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자존심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몇 초간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중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나연은 그런 그를 조용히 기다려주고 있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이 회의실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중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중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들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고참이 후배에게 사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고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나연은 놀란 기색 없이 정중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가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들어보니 마음 한편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죠. 난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정중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전 누굴 증명하려고 운전한 게 아닙니다. 나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병사를 살리려 했을 뿐이에요.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나연에게는 정말로 성별이나 편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의 말을 들으니 더욱 부끄러워졌거든요. 자신은 성별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나연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군인으로서 무엇이 우선인지 말이죠.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정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하면서 뭘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나연은 그런 그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그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중사님도 그 상황에서는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나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나연의 너그러운 말에 정중사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하했던 사람이 이렇게 관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정중사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별부터 따졌을 테니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제야 그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사와 마주 섰습니다. 중사님,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잖아요. 나연의 말에 정중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용서가 담겨 있었죠.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정중사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리겠어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정중사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나연은 그를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정중사가 회의실을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중위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요. 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배워가는 거죠. 정중사가 나간 후 나연은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시선들이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정중사처럼 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마음은 바뀐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하늘은 맑고 평화로웠죠. 나연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한 달이 지난 후 부대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여성 군인 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교육을 담당할 교관으로 나연이 지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나연을 불러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나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위님의 이번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대대장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운전 능력 향상과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기르는데 중위님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나연은 이런 큰 책임을 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이미 증명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준 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에요. 그의 말에 나연은 서서히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교육이 시작된 날 교육장에는 각 부대에서 선발된 여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어려 있었죠. 나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군복을 보며 꿈꿨던 그 시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강나연 중위입니다. 나연이 교육생들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교육생들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나연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교육 내용은 단순히 운전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죠.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나연이 교육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할 때 우리는 성별이나 편견 따위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만 있을 뿐이죠. 나연의 말을 들으며 교육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교육이 진행되면서 나연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폭우 속에서 환자를 구한 그날의 일은 이제 군 내부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기 시작했죠. 나연이 직접 출연한 교육 영상도 제작되었고 전국의 여러 부대에서 상영되었습니다. 한편 정진욱 중사는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여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가 먼저 나서서 제지했죠. 실력으로 판단해야지, 성별로 판단하면 안 되지. 그의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 중사는 동료들과 함께 나연의 교육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나연이 말하고 있었죠. 군인에게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닌 누굴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 중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 정 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 바보였어.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교육 영상은 단순히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연의 경험담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몇 달 후, 나연의 교육을 받은 여군 중 한 명이 실제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연은 무척 뿌듯했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그 후배가 나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배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망설이지 않고 행동했죠. 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군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자신도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나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군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고 성별을 떠나 능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나연은 부대 뒤편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 중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위님, 정말 많은 걸 바꿔놓으셨네요. 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죠. 그날 밤 나연은 다시 아버지의 군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원했던 그런 군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나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성별을 떠나 진정한 실력과 헌신으로 인정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나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